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기 불교와 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중국에서의 선불교, 아무래도 선불교가 꽃이 핀 곳이 지역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에 전래된 그 중국 당시의 기존 불교에 대한 혁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존의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중관 불교와 유식 불교라고 하는 대승 불교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죠. 물론 이제 정토정도 굉장히 나중에 이제 양대 주류로 선 불교와 정토 불교가 중국의 양대 불교가 됐지만, 어쨌든 교리상으로 보면은 그 중간 불교와 유식 불교가 중국 그 불교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도의 그 불교를 중국이 이해하기 위하여 그 역경, 경전 번역 사업을 위주로 한 교리 정교화 과정을 이제 격의 불교, 그러니까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개념으로 인도의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번역을 통한 그런 작업들을 격의 불교라고 하는데, 수백 년 동안 인도의 대성경전의 그 개념을 이해하고 번역해왔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중간불교와 유식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BC 6세기 정도인데, 그러면 1500년 지난 7세기, 1500년이 아니고, 그렇죠. 1500년 지난 7세기에 이제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화적이죠. 신화적인 상태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달마가 중국에 선을 전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이제 뜻이 조금 더 충실해지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선나를 줄이어서 낮자를 빼고 선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 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디아나를 선나라고 음력한 거죠. 근데 그 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명상, 이렇게 가부좌해서 하는 명상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명상은 영어로 번역하면 메디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세기 지금은 명상, 메디테이션, 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시대에 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 것이죠. 어쨌든 인도의 명상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선나라고 한다. 그리고 보리달마는 이 선을 가지고 중국 지성사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달마가 초조라고 하는, 시작했다라고 하는 중국 선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보면, 소극적인 면은 이거죠. 교회 별전 분립 문자, 이거죠. 그러니까 뭘 안 한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이 교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죠. 부처님의 말씀 이외에 별전, 특별한 전통이 뭘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면면이 이오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중간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본 것이죠. 절대화된 공,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는 공. 그리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청정도론 불교라든지 이런 이 교리를 엄청나게 세분화하고 연구하고, 또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그런 학문주의를 배격하고, 실체적 진실, 실제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학문주의 배격을 하는 중간불교의 개념하고 통하죠. 교회 별전, 경전 밖에서 구하고, 불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즉 학문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럼 뭐지? 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똑바로 가르쳐서 견성, 그 본 성품을 보게 하는 것이 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심, 의, 식, 이게 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심도 마음이고 의도 마음이고 식도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지인심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식만이 오직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식불교의 기본적인 의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유식불교라고도 하고 육아행파라고도 하거든요. 육아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가를 말하는 겁니다. 요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또 육아행파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오직 식만이 존재하는데 순수의식은 인간의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진 인간의 지금 이 표면의식 갖고는 안 되고 굉장히 깊은 심층의식에서 완전한 합일,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는 합일의 체험을 통해서만 순수의식이 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방법은 요가 명상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두 개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자 아니고 경전 아니고 직지인심에서 견성성불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육아행, 요가 수행이다. 이런 이제 관점이 이제 7세기 보리달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리달마가 그 문자를 세우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무제하고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뭐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뭐 8년인가 10년인가 면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면벽을 이제 벽관이냐 관벽이냐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그 요가 수행 또는 명상 수행, 몸으로 닦아가는 수행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벽관이 되면 벽처럼 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나 밖으로나 마음이 자극에 반응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면벽 10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물리적인 몸을 닦았다라고 생각하면, 명상 수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벽관이 아니고 관벽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관은 동사고 벽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벽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벽이냐 벽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부터 이 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고 뭐 논의가 있었고, 그것은 끝까지 수행주의에 관한 문제는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교회별전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 의제를 끄집어내어서 보리달마가 중국에 선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면 특징을 보면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간학파 영향을 뭐 거의 받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개념, 문자, 교의, 논리를 배격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학파 입장은 뭐냐면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하는 말을 말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는 진리일 수 없다 또는 뭐 이론은 진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론을 써야 되지 않냐, 논리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 부득이한 사용을 인정했는데, 선불교는 그 불림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개념을 쓰지 마 라고 해서 개념의 사용 자체를 부정했으니까 더 철저히 개념을 배격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공의 개념이 이제 대성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근데 이제 뭐 말은 다르더라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도가 또는 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교의 기본 개념이 이제 그 노자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금감경에 이제 그 이름이 그렇지 뜻이 그런 것이 아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좀 이제 유사한 게 있고, 뭐 물론 이때는 금강경이 안 들어왔지만, 그리고 이제 노자가 또 벗어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우리 기준의 어떤 것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근원이다, 어떤 경우에도 도에서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 절대화된 공의 개념하고 너무나 개념적으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도 무아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에 지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직제인심 견성성불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 이제 그 유식학에 관련된 것인데, 마음을 직접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성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육아행파의 그 요가 명상 혹은 이제 좌선이라고 하죠. 앉아서 이제 명상하는 그것을 이제 방법론으로 채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논리나 이치가 아니라 체험을 중시하는 이 유파가 아주 뚜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명상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좌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열정적으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중국의 선불교가 이 대성의 두 학파인 중관과 유식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부정하고 어떤 것들은 승계하면서 중국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두 전통을, 유식과 중관이라고 하는 두 전통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비판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뭔가 뭐 불편한 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세기 보리달마 이후의 중국 선의 전통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학문은 길이 아니다. 또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자 살자 뭐 10년 동안 면벽하고 앉아있는 그것도 명상도 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선불교에서 굉장히 참신한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고,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길은 없다, 대도무문,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있고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결과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리된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나라고 하는 이 나를 끝까지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중국의 선불교가 중간불교, 유식불교를 대체하고 통합하고 혹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국의 선불교는 어떤 점에서 이 둘과 다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노와 입지성불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아공이기도 하고 법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필경 모든 것은 공이지만 어떻게 그 공을 체득하느냐, 구현하느냐 할 때는 이제 방법이 없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이제 하나는 공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명상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공이 오래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오래 해야 되는가 하면 3아승직업, 한 급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면 빅뱅이 뭐 아승기라고 하는 숫자가 억조 경 넘어서서 점점 넘어서서 그 정도의 우주의 빅뱅의 숫자만큼 세세생생 불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행을 그 정도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니까 기약이 없는 것이죠. 성불의 기약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인도처럼 우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는 입지성불, 선 자리에서 그대로 깨달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번개치듯이 순식간에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지 다음 생, 다다음 생, 3아승기급 후에
수천 수만의 보살행을 닦은 뒤에 성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중국 사람들의 관점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방법론이 없다. 그죠?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문법 속에는 이 뭔가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아간다, 쌓아 나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노의 입장에서는 100점 아니면 0점밖에 없다. 뭐 60점, 7점, 80점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니면 도.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와 세계로의 분리가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몇 퍼센트 없어졌다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중간이나 유식의 그 관점, 한 방법론을 강구하는 관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또 현세적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입지성불의 관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반학문주의죠. 중간학에서 얘기하던,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격의 불교라고 해서 인도의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500년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중간 불교라 하더라도 공이라고 하는 말을 500년 동안 설명하고 이해하고 번역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를 500년 동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조용히 해라고 말을 너무나 큰 소리로 1시간 내내 떠들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죠. 내용은 조용히 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떠들고 있었던 것이죠. 시끄럽게. 그것이 이제 그 특수한 격의 불교 시대 때 중국에서 중간학을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반수행주의, 이제 반유가행인데요. 이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좌선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도를 이렇게 가니까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걸 돌을 갈아서 뭐 거울을 만든다고 했나요? 바늘을 뭐 거울을 만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너는 그럼 앉아 있으면 부처가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는 굉장히 그 좌선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긴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반수행주의도 이 중국 선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지인심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그러면 뭐 길없는 길이지만 어쨌든 마음을 이렇게 직접 가르쳐서 순수한 의식을 직관적으로 통찰해버리는 이 직지인심은 어떻게 가능한가? 또다시 방법론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길은 없다라고 했죠. 길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길 없는 길을 가라 이렇게 밖에 언어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천멸, 도저히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은 명상적 몰입을 통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깨어 있는데 언어나 또는 그 의식, 행위, 즉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상태, 또는 그런 것에 장애를 입지 않는 상태가 이제 길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또 이제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산 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요? 라고 이제 하우를 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언어도단 심행천멸, 길 없는 길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